9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른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위장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성 인권운동가 출신인 권인숙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권 의원의 1호 법안입니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받는다든지 다른 성적 목적의 접근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목적의 유인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입니다. 실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차단하기 위해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성매수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적 목적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에 접근해서 이제 아이들을 유인하고 이제 우리가 험한 말 나면 이제 꼬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시작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성착취한 사건이어서 이 아동 청소년의 이렇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막으려고. 법안은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해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해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위장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유인 대상 아동 청소년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해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위장 수사를 인정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사법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서 이 범죄 행위 등에 접근해서 이제 이걸 수사할 수 있어야지만 가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의미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권인숙 의원안과 같은 취지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발의했습니다. 성착취 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는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게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운동가 분들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더디다.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위험성을 노출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나아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가 여러 건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경찰들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위장 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입 필요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지금도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엔 함정 수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 특성상 위장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가 아니면 사건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상에서 요즘에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사진 합성해서 막 유포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 관계된 자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군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아닌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안 된다는 데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일정 정도의 잠입 수사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아니면 잠재적으로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유인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는 방식의 수사보다는 그 안에 이제 동조하는 것처럼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검거해서 수사하는 표적 수사나 인권 침해 등 함정 수사나 위장 수사, 남용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잘못하면 표적 수사로 이걸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걸 만약에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는 경우에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형법이나 형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위장 수사는 범죄 의도와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이후엔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습니다. 잠입 수사가 됐건 함정 수사가 되었건 그 외부적 그 범죄 상황만 확인하고 나오는 걸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그다음에 영장 없이 어떤 그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뭐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겠네요.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한다면 그는 굉장히 또 심각한 그 잠입 수사를 통한 불법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위장 수사, 잠입 수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담보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잠입 수사를 했는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 그 범죄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 신분 보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위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도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 수사 얘기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객관적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오프라인 성범죄인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인식이 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이제 인지를 하고 일단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을 받아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기본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재판부가 이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려면 별도의 이유를 기재해야 해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양형위는 특별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서 양형위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8개의 특별 가중 인자를 제시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다수범의 경우엔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의 경우에도 징역 10년 6개월을 시작으로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정우라든지 기존에 정말 엄청 많은 음란한 그다음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징역 장기 뭐 1년 2년 많아봤자 그다음에 뭐 소란의 운영자에게도 4년 정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분노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기준이 양형위는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판매는 기본 징역 4년에서 8년, 가중처벌의 경우엔 징역 6년에서 12년, 다수법은 최장 징역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의 경우에도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특별 가중처벌 징역 4년에서 12년, 다수법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아울러 구입 범죄에 대해서도 기본 10개월에서 2년, 특별 가중처벌은 징역 4년 6개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6년 9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일반 가중 권고형량 징역 7년에서 9년은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 권고형량인 징역 6년에서 9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아울러 유도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 기탁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돈으로 감경 사유를 산다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이번 양형 기준에서는 그 범죄 이후의 정황까지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그 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이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를 한 뒤 12월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엔 지난 10일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법원 양형위 양형 기준이 정착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줄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사칭에 40대 여성으로부터 현금 26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검찰 계좌로 보내라는 말에 속아 26억을 입금했고 금융기관 직원은 피해 여성이 젊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해 지역 내 코로나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인천 20대 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학원 강사의 변호인은 자취를 하는 피고인이 학비와 거주비를 벌지 못할까봐 허위 진술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추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잠들기 전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